자, 고영태 씨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난 의인도 아니다. 그러나 쓰레기도 아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지난주부터 공개된 새로운 녹음 파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양재 변호사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녹음 파일이라는 거, 고영태 씨 녹음된 거 2,000개가 발견됐다 그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원래 이게 녹음을 누가 한 거냐면 김수현이라고 전 고원기획, 고영태 씨와 최소원이었죠. 네. 이 이름을 따서 만든 걸로 된 회사의 대표였던 사람이 네. 휴대전에 녹음된 건데 이게 거의 자동으로 녹음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000개가 넘는 녹음 파일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중에 몇몇 녹음 파일들에 마치 고영태 씨가 이 K스포츠 재단에 들어가서 본인이 그 네. 이익을 다 가져가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의 녹음이 발견이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고영태 씨는 해명을 하기를 이게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는 이미 수사 결과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끝난 일이고 당시에 K스포츠의 사무총장이 회사에 배임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무총장을 쫓아내고 우리가 들어가지 않은 식으로 농담 반 진담 반 뭐 말을 한 걸로 그렇게 기억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검찰에서 수사를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녹음 파일이 한 2,000개쯤 나왔습니다. 고원기획 대표와 고영태 씨가 통화한 겁니다. 일단 이분 주장은 문제 없다. 다 끝난 일이다. 그리고 이건 내가 농담한 거다.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배임했으니까 난 자르라는 식으로 말한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왜 뭔가 기획을 잘했다 뭔가 빵 터트리면 두 번째 내용 저희가 계속 보겠습니다. 빵 터트리면 그때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이 공개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왔고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틀을 짜서 빵 터서 날아가면 그러면 이제 최순실 씨가 만들어 놓은 회사, 그러니까 블루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최순실 씨가 블루케이를 만들어서 비자금들을 다 K스포츠로부터 받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취지의 녹음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걸 들어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근데 이런 겁니다. 설령 저게 고영태 씨가 해명한 것처럼 농담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네. 왜 검찰에 수사를 안 했냐면 네. 이건 만약에 저렇게 되는 것은 사실 사기를 계획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예비나 업무 가지고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뭔가 구체적인 행동에 옮겨서 최소한 실행에 착수했다고 할 정도가 돼야만이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영태 씨가 농담으로 한 거든 아니면 진담을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저 단계에서 그쳤다라면 아직까지는 범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 네, 양지열 변호사 말씀처럼 고영태 씨가 자신의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저 녹음 파일과 관련해서 사석에서 흔히 하는 농담처럼 네. 나라가 썩었다, 다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너는 국무총리를 하고 나는 문체부 장관을 할게. 이런 식으로 그 사석에서 나눈 얘기지, 뭐 진지하게 정말 그 빵 터져서 날아가면 다 우리 걸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녹취 파일 내용을 이렇게 부정하는 얘기를 최근에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친박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은 또 경론을 시작했죠. 아니 왜 이런 사람들이 시작한 이 자체만으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문제 제기한 것 그 자체가 나쁜 의도가 있다. 많은 것이 왜곡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녹음 파일이 2,000개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최서원이 국정농단을 했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정말 국정농단을 했던 주범이 고영태 일당의 이 공갈 사기 행위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을 고영태가 주도한 사기극이며 박 대통령과 최순실은 피해자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어떠한 꼼수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뜨거운 논쟁, 그리고 지리한 논쟁이 시작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유정 기자, 그런데 불륜이 탄핵의 발단이라는 얘기 그동안 계속 변호인 측에서 했던 얘기잖아요. 네, 우리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던 얘기죠. 고영태와 최순실 씨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고영태 씨가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다면 증거가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내연남이라면 차은택처럼 훨씬 잘 나갔어야지 왜 제대로 한몫을 못 챙겼을까? 오히려 나한테 이런 것을 묻고 싶다. 나는 의인은 아니지만 쓰레기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저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뭐 의인과 쓰레기라는 게 뭐 그 양극단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은 이도저도 아니다 이렇게 그 해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뭐 그 추정을 할 수 있는 게 네. 고원 기획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네. 고영태의 고자와 이 최서원, 그러니까 네. 이제 최순실을 최서원으로 개명한 거 아닙니까?
그 두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름을 한자씩 따서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유경재단도 이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듯이 네. 또 뭐 연인 관계에 있는 남녀들이 자기들의 어떤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동차 뒤에다가 이니셜 하나씩 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유추를 해보면 이제 그런 뭔가 좀 그 남다른 관계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을 자꾸 낳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는 의인과 쓰레기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네. 본인의 어떤 결백을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얘기를 하면 될 것인데 왜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그 의심을 자꾸 낳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도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함께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보니까 자신이 지금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일들을 벌이고 있어서 그게 두려워서 발을 뺐다. 그래서 반성하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까지는 했는데 네. 끝까지 부정하고 있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세상 좀 바라보고 있는 그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 기획을 세워서 돈을 빼낼 것까지는 그 공모를 했다가 관계가 나빠져서 이제 거기서 자신은 이 발을 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관계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가방 만들다가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데 그 시작과 그 중간 그다음에 결별 여기까지를 좀 일목요연하게 본인의 일이니까 네. 경험한 거니까 조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국내 정치 가보겠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얘기 나누겠습니다.